3,650%. 이게 무슨 숫자냐 하면요. 바로 불법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주고 물린 이자입니다. 이게 3,650%면 36배, 37배. 만약 100만 원을 빌렸으면 3,600만 원, 700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건데요. 네. 하고 또 이게 연 개념이 아닙니다. 이 사건을 좀 보니까요. 이게 이제 열흘 단위로 끄는 이제 불법, 소위 말하는 중간 일수를 계산을 한 건데요. 열흘 내에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다시 원금이 다시 찍히는, 이쪽 속칭 말하는 이쪽에서는 이제 미터를 다시 꺾는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아마 그쪽 수법에, 불법 대주업체 수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피해자가 저 3,650%라는 이제 연이자죠. 그렇죠. 연이자로 따지면 3,650%가 된다는 거죠. 이자를 묻게 됐다. 최대 그 정도까지의 이제 개념을 물게 됐다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피해자들이 3,650%는 아니고 최대가 그 정도 되고 뭐 100%, 200%, 한 배, 두 배는 굉장히 많았다.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번 사건을 보니까 이 홍 씨라는 39살의 분이 아버지가 수술비가 급했기 때문에 60만 원을 빌렸어요. 그런데 처음에 수수료를 50%인 30만 원을 떼고 열흘이 지나서 못 갚게 되면 이자를 매 열흘마다 30만 원씩 추가한다는 거죠. 이런 장사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? 이건 너무 정말 좀 뭔가 법적으로 규제가 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? 그러니까 원래 지금 현재 대부업법범의 최고 예제는 25%거든요. 25%인데 저 이제 불법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 사채라고 보시면 되죠. 그러니까 개인끼리 돈을 빌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럼 뭐 이자를 부르는 게 값인 거고. 더 문제는 사실은 이자율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자를 내지 못하게 되면 그 우리 영화에서 보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? 협박하고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하기 때문에 저건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이용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고, 왜냐하면 우리 이제 시민들께서 급하시니까 이제 돈을 빌리는데 우리 왜 텔레비전 보면은 뭐 대법업체도 광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대법업체 광고 왜 비판하지만 차라리 TV에 나오는 광고 업체가 그건 정식 등록된 대법업체입니다. 그러니까 그 업체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규정들 다 있고 뭐 불법 추심도 안 하고 그 이자도 지킵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저 화면에 뒤에 나오잖아요. 뭐 이렇게 공중화장실 같은 데 보면 뭐 스티커 붙어있는 그런 것들 있죠. 그건 전부 다 불법 대부업체, 칭 사채업자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그건 절대 먼저 이용하시지 않는 게 어떤 피해를 보지 않는 지름길입니다. 실제 이번에 지금 이제 장 씨라는 분은 대부업체 운영하는 분이 어떻게 돈을 받아냈냐면 그 피해자 아픈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가정 협박을 하고 결국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데요. 보시죠. 네네, 그렇습니다. 전화 받아 장난해 하니까 경찰서입니다. 경찰서는 왜? 우리 애기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도 죽고 싶습니다. 아까 아버지 얘기하는 또 다른 사례인 것 같은데요. 그런 얘기를 지금 하니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더니 사정을 하죠. 이틀만 시간을 주세요. 여기 뭐 10일까지 입금할 수 있어? 약속시킬 수 있냐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. 지금 할게요. 그런데 왜 원금이 안 줄어들어요? 돈은 계속 갚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? 라고 물어보고 있죠. 말투 또한 불법 대부업체 협박조로 나오고 원금을 계속 어쨌든 돈을 조금씩 마련해서 돈을 조금씩 갚는데 왜 꾼 돈은 줄어들지가 않는 겁니까? 한 2번 정도나요. 3번 정도만 연체를 해도 원금을 이제 못 갚게 됩니다. 왜냐면은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한도는 연 그러니까 5%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아무리 연체를 하건 뭘 하건 그 선전에 많이 나오는 그런 대부업체에서 여러분이 돈을 빌렸을 때는 최대한 35% 이상은 안 넘습니다. 그러니까 원금을 갚아 나가면 어느 정도의 갚을 확률이 있는데 일종 불법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전혀 원칙이 없어집니다. 그래서 몇 번 연체를 하게 되면 원금의 연체를 같이 붙이면서 무한대로 커져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3-4번만 연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원금을 갚는다고 내는 돈은 연체 이자 쪽으로만 가게 되고 연금은 계속 남는데 원금에서 또 연체 이자가 붙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한 2-3번만 연체를 해버리면은 못 따라잡는 토끼와 거북이 같은 그런 경주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불법 대부업체잖아요. 안 갚아버려도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? 업체 자체가 불법인데. 아니요. 업체 자체가 불법인데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업체 자체가 불법을 해서 채무 자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예를 들어서 이자 제한이 아주 35%면 예를 들어서 50% 이상, 60%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그 35% 넘는 이자는 우리가 이제 효력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이자를 70%로 한다.
그럼 이제 차익인 35%안 갚아도 되지만 원금이랑 그 35%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다만 이제 불법 대부업체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그 과도한 이자, 그러니까 상한선을 넘는 과도한 이자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것이고, 예를 들어 아까 추심할 때처럼 뭐 폭력을 쓴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, 그게 원금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빌린 돈을 사실은 그걸 없애준다면 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현행 지금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그 최고 이율이 25%예요. 25%. 예, 딱 그걸로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가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돈을 빌리시는 분들이 절대 나 협박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그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데 쓰지 않는 게 좋지만, 만약에 혹시 쓰셔서 협박을 받더라도 예. 경찰에 이야기하고 25%까지만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근데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런 이제 판례도 있고 사례도 있는데 이제 갑니다. 피해를 하도 봐가지고 그럼 법정 판결을 해서 아까 말하듯이 정식 업체는 35%고요. 불법 대부업체는 25%여서 법원이 판결을 때려요.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에서 25%.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 역설적인 게 그렇게 빌린 분들은 그 원금과 법원이 판결했던 25%도 못 갚습니다. 그러니까 불법 체급업체는 25%를 네. 줄인 그 돈을 또 갚으라고 또 불법 추심을 하게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 이자는 줄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원금 플러스 연 25%의 법원이 판결해준 그것도 못 갚기 때문에 계속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되는 겁니다. 지금 우리가 현실은. 논의하고 있는 3,650% 살인적 이자라고 하고 25% 35%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네. 25% 35%도 사실 천문학적 예. 굉장한 부담이죠. 엄청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. 부담이죠. 예를 25%만 해도 4분의 1이 이자인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맥시멈 25% 이상 못 받는다 하더라도 네. 그 25%가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거조차도 어마어마한 그 이자율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능하면 이건 정말 안 써야 되는. 네. 그다음에 우리가 TV에 광고 그렇습니다. 나오는 어떤 대부업체도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, 멀쩡한 그 회사 다니는 여직원이 쓰라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신용불량자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. 가능하면 어쨌든 저쪽 방향으로는 안 쳐다보는 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뭐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악마의 사체란 말이 전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네.